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시와 오프닝벨 라이브 9시 땡땡땡 바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하지만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소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겠고, 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가 0.9% 마이너스, 코스닥이 0.1% 마이너스인데 개장해서 지금 집계가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8% 정도 떨어져서 시작할 것 같고요. 2,769, 코스닥이 841, 요 정도로 체결이 될 것 같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하이닉스가 진짜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3% 찍히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하창원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면서 저도 궁금한 거 질문을 하기 전에 두 분의 개장 전 전략 짧게만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네. 역시 중요한 거는 기대치야. 중요한 거는 기대치다. 마이크론이 주가 왜 빠졌느냐면 심플해요.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기대치가 80억 달러까지 있었어요. 근데 75억 달러. 75억 달러. 빵꾸가 났네요, 5억 달러가. 그렇지. 그래서 기대치가 중요한데 네. 우리 시장에 오늘 대입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대치가 많은 종목은 조심해야 되고 아하.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 오케이. 근데 기대치가 좋을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설레발시기 어렵지. 근데 봤을 때 2분기가 6월달 맞으면 7월달부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저희는 느끼면은 이렇게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게 쫄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나오는 실적, 잘 나오는 주식이 있으니까 그런 게 괜찮고 너무 기대도 높았다. 오케이. 위스퍼 넘버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오케이. 오늘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 기대감으로 가는 애들은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일단은 수출주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예상치를 조금 전망치가 좀 떨어진 부분에서 실망 매물이 나왔고, 엔비디아에서도 크게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요런 느낌들도 있었는데 또 간밤에 국채가 굉장히 호조였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른 것도 기술주에게는 일부분 좀 부담을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주도주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요주들은 이제 위아래 흐름에서의 좀 흐름들을 잘 보시면서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아마 순환매가 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테슬라 흐름 좋았으니까 2차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살아남은 종목은 2차전지밖에 없습니다. LG엔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퓨처앱 요렇게만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데 1% 내외 위아래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 2차 전지가 그나마 테슬라빨 그리고 여러 가지 바닥에 대한 그런 빈집털이 이런 걸로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1.7% 마이너스, 리노공업도 1% 마이너스, 흡프스프도 1% 마이너스, 실리콘2, 대주전자재료, 이오테크닉스 요것만 2% 내외로 오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섹터나 종목들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좀 2차전지 쪽과 이제 화장품 쪽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에서의 목표 주가 또 상향 흐름들도 나오고, 출하량, 인도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사실 좀 예측치는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잘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어쨌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2차전지는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이런 시각들이 좀 퍼지고 있는 것도 맞고, 일단 리튬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최근에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데 뚫고 이런 것들이 신문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흐름들에서 좋아지는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아마존에서 K뷰티 이제 인디 브랜드들 대상으로 홍보하고 코엑스에서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지금 이제 아마존에서도 뭐 알리테무라던 테무 쪽에 대한 이런 카테고리들, 이런 이벤트들도 있고 또 수출 데이터들, 그다음에 지역 확대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도 역시나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외국발 비중이 높은 그리고 미국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에서의 순환매 흐름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 뭐 CNC 인터내셔널, 뭐 코스메카 코리아, 아이패밀리 SC, 실리콘2 뭐 이런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그거 확정 났죠. 21달러 공모가 상단으로 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일부분 이제 영향이 나올 수가 있고 전거래일에 강했었던 뭐 이제 리비안 관련된 부분들과 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요런 데에서도 좀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리비안 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 장 초반에 좀 도망을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힘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이사님 제가 해가지고 제 거기에 디테일하게 적었거든요. 오케이. 네, 일단 그래서 도망가라. 네, 기회 줄 때 좀 도망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바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에코캡이 20% 상승인데 요게 비실비실 되는 거 보면은 위로도 물론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쵸. 어쨌든 여기서 갑자기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염려를 해야 된다. 오늘 업종 보면 2차 전지 빼고는 전멸이에요. 전멸. 그렇죠? 지금 화학 쪽 보면 뭐 화장품은 좀 사는데 네네. 전기 제품을 봐도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CIS, 상신 EDP, 신흥 SEC 뭐 등등등등 요렇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얘네들도 다 역시 뭐 전고체 관련이나 2차 전지 관련이나 뭐 배터리 공장 짓는 거 뉴스 뭐 요런 것 때문에 좀 오르는 거고 사실은 화학주도 오르지만 여기도 역시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에코프로 뭐 요런 종목들, 포스코 퓨처엠 요런 거 빼고는 다 지금 크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까 언급해주신 화장품 네. 코스맥스, CNC, 마녀공장, 한국콜마 요런 애들이 한 4%에서 6% 정도 뭐를 기다리는 걸까요? 혹은 마이크론 실적 뭐 이런 거를 보고 뭐 실망을 한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마이크론은 먼저 듣고 싶으세요? 2차 전지 먼저 듣고 싶었어요. 오늘 그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료 가기 전에 조금만 더 저기 시장 그 사이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요? 그럼 먼저 급한 거 그러니까 뭐 먼저 듣고 싶으세요? 2차 전지하고 마이크론하고 둘 다 중요해요. 저는 아무 듣고 싶지 않구나. 아니 뭐 중요하니까. 시청자분들 어떤 게 더 듣고 싶으세요? 둘 다 듣기 싫어 그럴 수 있어. 네네네. 그만큼 마이크론 제일 따끈따끈하니까. 마이크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수치는 뭐 복잡한 거 얘기 말씀 안 드리는데 네. 요거 보세요. 이게 뭐라 그러죠? 2% 매출 기준으로 2% 상해. 2% 상향. 3분기 실적이고요. 네. 4분기는 6월 포함해서 8월까지 실적입니다. 음. 얘네가 그게 8월 달에 끝나는 분기예요. 회기가. 그게 4분기 가이던스인데 이거는 여기 뭐라 그랬죠? 여기 1.3%. 자, 빨간 줄 했잖아요. 네. 매출이 중요해요. 얘네가 지금 지난 8분기 동안 일본 다 실적 가이던스나 예상을 비트했어요. 한 번 빼놓고는 항상 비트하는 거니까 요거 미안합니다. 2% 상회한 거 또는 가이던스 1% 상회한 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휘스퍼 넘버 하듯이를 네.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휘스퍼 넘버 하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네네. 예, 모든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정리하듯이 미국 거 정리 못 하는데 컨센서스는 75억 달러였어요. 원래 여기 중요합니다. 75억 달러인데 실제로는 일부 증권회사는 80억 달러까지 기대했었어요. 기대치가. 근데 기대치 못 미치죠. 그렇네요. 평균으로도 그냥 똔똔이라는 기대치 정도밖에 안 되고 기대치는 더 높았거든요. 80억 이상까지도 휘스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80억 달러는 제가 봤고요. 그래서 그거 대비했을 때는 미스한 거예요. 그 주가가 5%가 빠지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러고 갖고 잘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기대치가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 눈치 자체 보는 건데 지난 분기 실적을 한번 볼까요? 3월 21일 날 실적을 발표됐습니다. 3월 21일. 그때 2분기 실적 발표될 때 네. 2분기 실적 매출은 예상보다 9%가 더 잘 나왔고요. 그 실적 발표될 때 3분기 가이던스 줬을 거 아닙니까? 네. 가이던스가 그 당시에 3분기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10%가 높았어요. 그 뭐냐면은 지난 석 달 전에는 실적과 가이던스가 매출이 10% 가까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HBM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네. HBM이 양면까지 들어가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한 10%가 높다 보니까 그 다음날 15%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스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네. 가이던스는 그러니까 기대치는 미스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겁니다. 짧습니다. 새로운 게 뭐 있었는가 보면은 새로운 거 없었어요. HBM에서 올해 8월 달 끝나는 거 HBM 매출 수억 달러. 내년도 7월 달, 내년도 8월 달 끝나는 거. 그거 25년도 수십억 달러.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거 아니고요. 네. 이게 한 달 전에 이미 그런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녹아 들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면은 그럼 올해 게 아니면 내년 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투자를. 네. 그 투자도 80억 달러로 이미 한 달 전에 상향 조정하고 지금은 그걸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양념이 석 달 전보다 없고 어쨌든 기대치를 항상 비트했는데 일부 미스났다고 볼 수도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이 아주 심하게 나왔다. 그렇다고 오늘 뭐 장외에서 7% 빠졌다고 본장에서 꼭 7% 빠지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런 센티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 임플리케이션 하이닉 삼성전자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어야 맞아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아까 여기 뭐 디램의 빅그로스, 낸드 빅그로스 이게 있거든요. 4분 가이던스. 위협적이거나 아니면 예상 밖의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야? 자기네가 잘하는 대로 실적이 잘 나오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관계 없는데 센티가 그지 같잖아요. 어저께 좀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오늘 시달릴 소지가 초반에 특히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혹시 마이크론이 뭔가 캐펙스를 늘리거나 HBM을 아주 세게 얘기하면은 네네. 그 한미보다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없었거든요. 통상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그 반락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케이. 진짜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면서 뭐 엔비디아 포함해서 시간에서 다 빠졌거든요. 네. 시간에서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장비주가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장비주. 장비주. 예를 들어서 Applied Materials 넘버 1, 그 다음에 Lam Research 넘버 3, 그 다음에 저기 테스트 장비 KLA 등은 많지는 않지만 이 장에 1%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 투자할 거 아닙니까? 얘네들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미스 못하고 뭐 나발이고 얘네 주가 이슈지. 네. 근본적으로 투자하는 그 흐름에 대해서 흔들린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보여 있죠. 이런 컨센서스가 아닌 이런 생각들이 녹아 들어가는데 오늘 오전 다 갈 것 같아요. 제대로 주가가 반영되는 거는 오후가 돼서 반영될 것이다. 오케이. 라고 보여집니다. 장비 오른다. 장비주 살펴보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다. 어차피 실적 기대치 삼성전자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7월 5일. 네, 7월 5일 네. 그때 한번 일주일 뒤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보자. 자,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도 비슷한 질문. 사실 지금 수급도 얘기해야 돼요. 근데 네네네. 그 전에 마이크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하창원 본부장님은 이전에 마이크론 기점으로 무언가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고 거기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네. 근데 마이크론 이제 뚜껑을 열었잖아요. 엔비디아 네. 주총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뭐 이야기 여러 가지 나온 거 보고 오늘 장에 대한 그래서 뭐 인사이트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마음속으로 좀 내리고 있습니까? 일단은 좀 기대한 것과 다른 흐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망감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높았다. 너무 높았다. 물론 이제 높을 수 있어요. 오늘 저조차도 잘 나오겠지가 기본으로 깔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걸 또 반대로 보면은 그 넘버가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넘버가 잘 나올 확률이 일단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또 명실상부한 사실이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시장을 흔드는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키가 조금 더 강해진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장비주 오른 거는 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장비주도 같이 다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장비주가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훈풍이 점점 뻗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클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뭐 삼성과 하이닉스의 견조한 실적 기조만 유지가 되더라도 초과 수요에 대한 그런 키나 이런 멘트는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가이던스 자체도 뭐 지금도 그렇게 막 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번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온 직후라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금 기간 조정이 나와서 특정한 라인으로 또 다시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지지 여부 확인하고 저는 다시 한번 제 진입을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대신에 요 기점은
반도체 대형주들, 대장주들 딱 거기 안에서만 맞는 거지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제 뭐 좀 소부장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같이 플레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물론 엔비디아나 이런 쪽들이 뭐 PC나 이런 발표 이후에 좀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지만 네. 우리가 $110 그다음에 $100를 기준으로 엔비디아도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삼성과 하이닉스도 똑같이 그거와 맞는 이제 또 밴드 잡으셔가지고 끌고 가보셔도 지금 상황에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반도체로 단타 치는 분들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네. 길게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산업 사이클이 언제 끝나고 언제가 피크인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뭐 하루 뭐 마이크론 실적 뭐 이런 거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산업 계속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하루 떨어질 수 있지만 또 계속해서 성장 사이클이 좀 남아 있다라는 쪽으로 계속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급 먼저 볼게요. 지금 뭐 채팅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지금 선물 매도가 벌써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조 700억을 선물 시장에서 좀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환율도 1393원. 장중에 지금 바로 전에는 1394원도 갔다 왔죠. 이런 상황에서 수급까지 같이 겹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고 최근에 이제 선물 쪽에서도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흐름들이 또 엇나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포지션이 일부 정리가 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한번 외국인과 선물에서는 선물이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외국인은 반도체를 사고 있지만 기관에서는 또 파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롱숏으로 좀 잡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조금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포지션 정리가 일부는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이따가 뉴스로 좀 소개를 드리긴 하겠지만 삼성이 또 D램과 낸드 가격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조 자체가 꺾이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1조가 나가면은 지수가 1.5 정도가 빠지는 게 평균치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요게 좀 되돌림이 나올 확률도 지금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과하게 빠지는 1조 5천억 뭐 요 정도까지 최근에 많이 빠질 때가 1조 3천에서 5천억 사이로 한번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빠지는 걸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베이시스가 조금 줄어든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아직 역전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3% 이상 빠졌는데 지금 마이너스 2.3이고 삼성전자도 아직 1% 이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선물의 흐름이 사실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거 보고 너무 선제적으로 왕 하고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대응 전략을 하는 라인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750선이 깨지지 않으면 홀딩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깨지는지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깨지면 일단은 기계적으로 비중 조절 다시 재돌파할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1%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2766. 저는 이제 다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침 그러면- 방송에 제가 네. 계속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왜냐면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누구 멤버 이슈가 아니고 이 특성이 그런 거야. 근데 사실 그 내용을 저는 한 8시쯤 정프로님 있을 때 그때 설명하면 훨씬 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재료가. 나랑 회사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서 하신 분들한테 벌써 알려줬고 벌써 그것들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계인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다 때려치고 나 혼자 개인 방송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한테 뭐 수십억 나오시죠? 수십억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나도 체력이 있고 그래도 HBM처럼 지금 매출은 적어도 5시간 자야 되거든? 포텐셜을 보고. 오늘 4시간 자갈 건 좀 해롱해롱해.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단은 2차 전지. 그러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꼬리님께서 어제 오늘 탄산 리튬이 좀 올랐다. 그래서 앨범알도 좀 올랐는데 하고 오늘 2차 전지 반응이 좀 있으니까 2차 전지, 어떠세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글쎄요. 저도 어렵게 많이 생각했는데요. 업계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제 그 블로그에 자세히 이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 맞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잡소리를 혼자 생각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좋아요. 그때 보면 네. 실을 쓰는데 그거를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음. 읽어드릴게요. 이거 뭐 또 이건 예측도 아니고 그냥 내피셜 합시다. 네네네.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네. 어저께 발표된 폭스바겐하고 리비안의 조인트 벤처는 리비안의 폭스바겐을 소프트웨어로 사용하고 폭스바겐은 상대적으로 약한 픽업 트럭 라인을 리비안으로부터 보강받는 것이 목적이다. 기술 협력. 그렇죠. 그래서 그
트럭이나 이런 쪽에 관련되는 업체들이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에 미칠 단기적인 의미는 찾기 어렵다. 근데 이제 리비안에 관련되는 게 있죠. 리비안에 익스포저된 회사는 셀 업체는 삼성 SDI. 오늘 오르나요? 모르겠는데 삼성 SDI고 그럼 삼성 SDI한테 공급하는 부품 업체들이 어저께 올랐죠. 그런 것들 이제 하면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배터리용 중대형 각형 SDI가 그거 하니까 그거 뭐 전류 차단 장치 뭐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회사들이 신형 SC가 있고 뭐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리비안이 지금 삼성 SDI의 고객은 맞는데 리비안이 지금 그 출하가 잘 안 돼가지고 1분기 시도 삼성 SDI한테 부정적인 영향이었고 지금 이런 흐름은 2분기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한 건 뭐라 그랬죠 아까? 소프트웨어 주고받고 트럭 해가지고 조인트 벤처에서 몇 년 뒤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SDI의 주가나 그 밑에 있는 회사들 관련된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네. 폭스바겐 리벤 됐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됐고요. 질문 있으면 그거 보세요.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관심사는 세 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GM의 판매예요. GM이 판매가 잘 돼야지 LG 얼티움이 잘 되고 거기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도 잘 되고 줄줄이 사탕을 잘 되는 건데 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GM이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확 줄어서 그 지금 뭐 월 한 6,000대, 8,000대도 안 나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5월달까지 올해 목표가 한 25만 대, 30만 대였어요. 근데 이거 수정을 해야 돼요. 20만 대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10만 중반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GM에 관련되는 그 LG 엔솔 이런 것이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 주가 빠졌어요. 근데 LG 엔솔이 같은 경우에 그 원래 올 초에 준 가이던스가 있거든요. 올해 네. 매출 성장이 5%였어요. 근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아마도 반전이 없으면 마이너스 10% 이상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플러스 5% 가이던스를 아마 이번에 7월 달에 줄 때는 플랫 정도로 줄 수 있어요. 그럼 애널리스트 거기 준수하게 다운그레이드 하겠죠. 핵심이 뭐냐? 이번 7월, 8월 달에 2분기 실적 내지는 전체 매출 출하량을 다운그레이드 하더라도 that's not enough. 충분치 않을 수 있어요. 더 다운될 수도 있어요. 2분기가 바닥이라는 얘기를 할 어떤 그 근거는 어디도 없어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물론 혹시라도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뭔가 2차 전지에서도 뭔가 척구병을 보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극재나 일반적인 거 셀 업체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보는 것이 요즘 나온 것이 뭐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전해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뭐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당장에 2분기 3분기 실적이 아니고 그거 미래를 볼 수 있는 주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얘기되는 게 리포트가 나온 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그런 거는 전해질이거든요. 동박을 하고 있는데 동박 플러스 양극재 고체전에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비즈니스가 뭐 망가지고 뭐 실적이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에 대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걸 척구병으로 해놓고 갈 소지가 있는 거예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롯데에너지 매출에서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뭐 경쟁력에서 SKC 동박회사보다 경쟁력이 있고 중국 업체가 뭐 페일됐기 때문에 롯데에너지가 뭐 실적이 마켓셔가 높아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어쨌든 LG 엔솔이나 이런 거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7월달에 낮아질 건데 그거 애널리스트들이 과감하게 안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끝인지 아닌지는 더 확인해야 된다. GM이 판매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하는 건 약간 완전히 트레이딩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를 조심해야지. 회사 E, 회사 P, 회사 E 이런 회사들은 경우에 따라 자금 조달을 나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금 조달 나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리스크도 보셔야 돼요.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그렇게 따지면은 유상증자에 자유로울 수 있거나 아니면 당분간 그렇게 안 하는 자금력이 있거나 지금 당장 실적이 아니고 미래에 투자를 할 수밖에 하는 그 트렌드로 가는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이 많지가 않고 제한적입니다. 아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자, 2차 전지 산업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요게 지금 핵심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좀 노려보려 그러면 셀 아니고 양극재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원래 사업이 지금 숫자가 나오는데 플러스에서 알파가 붙는 것들 그중 하나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될 수도 있고 실리콘 음극재, 동박, 뭐 전해질 이런 쪽에 높더라도 그거에 일부 보내놓고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이 내일인데요. 네, 내일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이 아닙니까?
그 현지랑 우리나라랑 시차 있잖아요. 잠깐만 정확히 현지로 몇 시간? 금요일 10시에 우리나라에서 해요. 우리 아침 내가 저번에 말한 거 맞죠? 아침 10시. 예. 아침에 그럼 우리 못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시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내일 10시. 오늘 목요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 아하. 일정이 현지 시간으로 맞아,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중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일 아침 10시. 네. 오케이. 아이고 열었다가 깜짝 놀랐네. 내일 9시 반으로 지금 라이브 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CNN에서 그래가지고 오늘 10시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셨고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뭐 얘기해 달라고 아까 채팅창에 올려 주셨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좀 눈에 띄는 업종 혹은 이야기 해 주실 거 지금 선물 매도가 더 늘고 있네요. 1조 1,500억까지. 네. 이거 쉽지 않네요. 네, 너무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 부여는 의미 부여 안 해도 된다. 네네네. 왜냐면은 우리 일단 상단 라인만 잘 정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반도체가 좋지 않으면 선물이 안 좋은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최근 패턴이 반도체 좀 선물 들어오면서 수급 당기는 흐름들이 있었고 반대로 안 좋으면은 이제 선물에서 대량 매도가 나가면서 이제 차익이 나오는 흐름들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와 이렇게까지 막 요거 아니라면은 뭐 아직까지는 뭐 조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바이오 쪽 알테오젠. 그러니까요. 네,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패턴이 뭐냐면 반도체가 갈 때는 뭐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좀 수그려요. 뭐 네네. 바이오라든지 뭐 나머지 부분들 대부분 좀 쉬고 그다음 주도주 안에서 한두 개 정도는 같이 좀 움직여주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또 반도체가 쉬니까 다시 한번 바이오에서 이거 다시 신고가 오늘 갱신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파이프라인 6개대 그리고 뭐 로열티 5% 잡으면은 굉장히 높게 잡을 수 있다. 요거는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브리핑을 해오던 건데 문제는 이런 애들이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아무리 좋더라도 입절 라인은 꼭 잡으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가 데브. 네, 또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게임 순위 너무 잘 나와서 급등 나올 때 제가 웬만하면 그냥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주 특성이 뭐냐면 순위가 빠지면 굉장히 눌리는데 요 지금 순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이 4위 때잖아요. 그러니까 앱스토어 순위가 압도적으로 1위나 2위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3, 4위까지만 밀려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게임이 빵 하고 터지는 날에 슝 올랐다가 일매출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순위가 떨어지면 갑자기 이렇게 슝 하고 또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워낙 강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항상 모멘텀 플레이 게임 오픈됐을 때 전후가 제일 힘들다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전선주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전선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막 부각이 되고 있어요. 뭐 이제 해외에서도 좀 이슈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또 전력에 대한 쇼티지가 또 나올 수 있다 해서 블랙아웃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수출적인 부분에서 HD 현대일렉트릭 또 목표 주가 20% 올린 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요쪽도 근데 수출 쪽이랑 또 연관이 있는 쪽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스바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스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스바. 맞아, 스바라는 거. 그래서 아주 SK 오랜만에. 바이오사이언스 스바네요, 스바. 스바. 스바 오른다. 삼바 아니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6% 오르고 있습니다. 독일 바이오 기업 3,400억에 인수를 한다. 글로벌 제약사 뭡니까 이게? 클로케 그룹과 CMO, CDMO CMO 역시 네. 바이올로지카 경영권 지분 인수 계약을 또 체결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 확장 M&A 이런 이슈로 오늘 16%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가 뭐 변동성은 있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민준아 엔터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얘기 듣자마자 나는 거짓말인 거 알았지. 그래서 JYP 눌러보고 하이브도 눌러보고 기대감으로 SM도 눌러봤는데 1% 상승이지. 오르긴 오르는 거네. 에이. 오늘 같은 날 오르면 뭐 그래도
오른다는 게 자체의 의미를 지수 대비 주시고. 아웃퍼폼. 그래도 엔터 주주분들도 힘내셔야 되니까. 1% 오르면 힘 납니까? 그래도 떨어지는 1%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훨씬 지금 낫죠. JYP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1%더 떨어지나 5%더 떨어지나 거기서 거기에요. 아니죠. 5% 빠지면 나중에 올라가야 되는데. 에이, 지금 반토막 나가지고 지금. 아니에요. 떨어지는 만큼 그 1%가 1%가 아니에요. 아이 저거는 아니 마이너스 50이나 마이너스 55나 마이너스 60이나 그래서 마이너스 20 됐을 때 무조건 엄청 거래돼야 차이 되니까. 그렇죠. 엄청 커요. 크다고요? 50%면 100% 오르면 되지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때 손절을 못하면은 그거 올라올 때 굉장히 힘들어. 자기가 틀렸다는 걸 2대 인정하고 1로 빨리 패시네 2대 1로. 알겠습니다. 자 엔터 1%면 상한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 자료 한번 가 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신문을 또 볼 텐데 우리 첫 번째로 이제 이 삼성 디램 낸드 값 올라가는 부분이랑 이제 칩스법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HBM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레거시 쪽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뭐 요번뿐만 아니라 그 다음번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좀 요거는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수출 데이터가 꺾인다거나 네. 아니면 넘버에 대한 전망치가 뭐 확실하게 꺾인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디램 낸드값 15% 이상 올린다. 네. 사실 근데 지금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 실적까지 가늠해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비트했고 거기다가 삼성전자도 뭐 HBM에 대한 기대감도 뭐 있고 하니까 다음 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저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위스퍼 넘버를 뚫지 않으면은 실적 나와도 그걸로 주가가 가긴 쉽지 않아요. 지금 기대치가 자꾸 높은- 우리가 눈치 보라고 하는 걸 말쓰고 말맛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그 실적 그 리포트가 나오는 거 일개 반응하면은 추세를 몰라요. 그나마 마이크론보다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추정 예측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변화의 흐름. 근데 휘스포 넘버는 훨씬 높잖아요. 그걸 비트 못하면은 3분기 실적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기회가 없는 건 아닌데 네. 마이크론이 뭐 실적 발표해갖고 우리한테 위협되는 거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건 아닌데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실적 좋다 그러는데 그거 넘버가 생각하는 거 요즘 생각보다 훨씬 높지 않으면은 주가 영향이 단기적으로 별로 없을 수 있다. 오케이. 단기 들어가서 8만 원을 먹어서 83,500원 먹겠다. 일주일 휴업하면 나 짜증나. 네. 이렇게 달려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디램 단가 오른 거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매일경제신문 나온 거. 요거 하고. 할까요? 예, 요거 하고. 이어지니까 그냥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째 또 왔다 갔다 하면 똑같은 참고로 얘기인데. 내일은 이제 두 분이서 제가 갑자기 내일은- 동접수가 확 줄겠는데? 제가 내일은 발인이라서 네. 장지에 가야 돼서 못 오는데 그렇지. 두 분이서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재밌을지 여러분 내일 꼭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 신문에 나온 게 어저께 장 끝나고 매일경제에서 그 단독 뉴스가 나온 게 삼성이 디램과 낸드 값을 네. 15% 이상 올린다고 기사에 났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는 그러한 인상을 고객사에 통보했다 했어요. 고객이 억셉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총신호다. 맞죠? 맞죠? 네. 그런데 어저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리포트를 동시에 냈습니다. 이거 하나는 어저께고 하나는 오늘인가? 하여튼 헷갈렸는데. anyway, 하이닉스는 29만 원 상향. 저 밑에가 제목은 아니죠. 제목입니다. 지금 안 사면 후회, 지금 팔면 후회가 네, 그런 것도 제목이라고요? 말씀드려요. 잘 들어보세요. 예, 예. 잘 들어보세요. 삼성 하이닉스는 29만 원 목표 주가 상향했어요. 네. 그리고 이 추정도 5조 4천. 우리 5조 7천 나왔으니까 5조 4천이 새로운 건 아니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누전치가 벌써 5조 7천까지 가 있고 위스퍼 넘버가 6조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넘지 않으면 실적만 가지고 주가 가는 건 아닐 거다. 마이크론의 경우를 우리가 대입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투자자들이 미국에 마이크론 투자하는 사람하고 성향이 달라서 아무 개의치 안 해. 나는 단기 투자 없어. 그러면 5조 4천 나와도 막 가겠지. 근데 사람 심리가 비슷하니까 미국에 마이크론 투자하는 사람이나 한국에 하이닉스 투자하는 사람 비슷하다 본다면은 위스퍼 넘버를 비트 안 하면 쉽지 않다. 그것만 가지고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애널리스트는 5조 4천을 얘기했어요. 평균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는 건 포지티브하지만 위스퍼 넘버를 찍을 정도로 얘기는 못 하겠죠. 어쨌든 목표 주가는 29만 원입니다. 볼까요? 제목이 지금 팔면 후회예요. 오케이. 사라는 얘기는
아니요, 가지고 있으라고. 오케이. 삼성전자 10만 원 원래 높았네 목표 주가가 네. 유지. 이 추정은 8조 2,500. 네. 이거 예상됐던 수준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뭐라고 설명했어요? 지금 안 사면 후회. 그럼 뭘 사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네, 그렇지. 어. 그렇죠. 제목 저렇게 내도 돼요? 상관없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걸? 뭐 이렇게 조롱하듯이 하는 것도 아닌데 뭐로? 지금 안 사면 후회라고. You will regret if you don't buy it right now. Buy it now 이런 식이지 영어로. 그렇게 써요. 여기부터 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 트지 잡지 말고 네. 자기 의기를 분명히 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적 추정은 새로운 거 없죠. 제목은 좀 멋있었어요. 이거 갖고 싸우려는 게 아니고 주목할 게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8조 2천억은요. 출하가 좀 덜 됐다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약간 애누리를 보고 얘기한 건데 그리고 하이닉스는 가격이 20%. 그런데 오늘 발표된 거 있잖아요. 마이크론이 3, 4, 5월달 실적 발표되면서 걔네가 디램 낸드 가격이 20% 가까이 올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도 한 2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물론 달이 한 달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미루어 진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고로 한 5조 이상 나온다는 건 이제 사실화됐어요. 얼마 더 나오냐에 달려 있습니다. 5조 이하 나오면 쇼크입니다. 5조 4천 나와도 주가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마이크론 때문에 다 알아들었다는 것이 이미 기대치가 거의 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3Q 전망 좋은 얘기예요.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는 거니까. 이렇게 다시 나갔다 칩시다. 3Q 전망이 이제 마이크론보다 더 가이던스가 좋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면은 우리는 갖고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생각하는데 디램 가격이 매경처럼 14% 15% 간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에는 지금 주가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있어서 얼마를 반영하고 있을까 한번 보면은 말이죠. 어저께 제가 이거 없었죠. 어저께 제가 8개 삼성전자 리포트를 보여드렸는데 자세히 보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거기에서 3, 4분기에 삼성의 경우에 D램의 ASP 전망을 7에서 9%가 모아져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 했지? 15%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 뭐 갭이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이 매경이 보도한 대로 된다면은 삼성전자를 추적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포캐스트가 현재 이 3, 4분기가 다소 낮게 잡힌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이건 포지티브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크론의 이슈가 우리한테 이슈가 되는 두 가지인데 2분기 실적 자체만 가지고는 그런 리스퍼 넘버가 넘지 않으면 그건 움직이지 않고 3분기 15%가 진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추가 상승의 그 각도나 속도가 달려있다. 이 표면적으로는 아직 룸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한국투자는 아까 한국투자 얘기했잖아요. 뭐 좋게 얘기하고 이 친구는 D램의 3분기 가격을 예측을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지금 매경에 얘기한 그거를 반영을 미리 했어요. 이분은 그렇게 미리부터 예상을 했는지 모르죠. 매경 신문을 보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저께. 근데 이분은 14% 15% 잡아놨는데 다른 증권사는 대부분 8% 9% 이하기 때문에 여기 업사이드가 3분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건 which is positive. 긍정적이다. 이렇게 복합적입니다. 2분기 실적만 가지고 주가는 안 가요. 하지만 3분기 딱 봐가지고 진짜 디램 가격이 레거시고 나발이고 해서 15% 간다. 10%가 아니면 그거만큼 삼성전자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2분기가 8조 나오든 8조 2천 나오든 7조 9조 나오든 간에 3분기 숫자가 10조에서 12조에서 위쪽 11조 12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거를 함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냐? 요거들을 가면은 정고점 갑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친구는 삼성전자 지금 사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팔면 후회라 그랬잖아요. 목표 주가가 20만 원, 19만 원, 삼성전자 12만 원이니까 괴리가 많고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 괴리가 별로 없잖아요. 생각보다. 그거는 뭐냐? 이걸 볼게요. 이제 복잡해집니다. 저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가 30만 원 이상 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제가 뭐라 그랬죠? 2분기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니고 26년도 실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네. 24년도 올해 한 25조. 내년도에 40조 또 나왔어. 이 친구 40조인데 좋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26년도는 확 빠지네. 도로하면 탑을 대네. 아마도 이 포캐스트 때문에 목표 주가를 과감하게 30몇만 원까지는 못 부르는 것 같아요. 내년도 40조를 예상하면서도. 근데 웃긴 게 삼성 하이닉스는 25조 40조 갔다가 확 빠졌잖아요. 위에 보실래요? 위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삼성전자 44조, 67조, 65조. 이건 변화 별로 없잖아. 삼성 하이닉스는 한 30% 빠지는데 삼성전자는 변화가 없다고? 이 예측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이 애널리스트가 별로 신경 안 썼다. 20년 전망. 또는 제가 모르니까 리포트에는 20년 전망은 나오지만 전망의 가정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오버서플라이 나서 20년도 빠진다면 삼성도 빠집니다.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간다면 하이닉스 가야 돼요. 두 개가 따로 갈 수 없다.
복잡하니까 바쁜데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거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뭐냐? 그 눈치를 보고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8월 달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 얘기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를 보노님도 진행을 하겠지만 쏟아낸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전달이 돼야죠. 전달.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 가지를 맞추려고 하는 건데 네, 알죠. 알죠. 워낙 알죠. 워낙 하니까. 프리하니까 바로 손 놨습니다. 이제 그냥. 네. 어차피 뭐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 3프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경제 방송 이렇게 보지만 수준이 되게 높으세요. 아, 엄청 굉장히 높아요. 높으시고 네.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엉성하게 저희가 전달을 해도 다 잘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기대겠습니다. 네, 오케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볼게요. 자, 오케이. 뭐 하고 있었지? 그래서 신문. 삼성전자 그래서 사라고. 그냥 그거잖아요. 맞잖아. 맞아. 그렇지. 아, 진짜 너무 뭐 어려워. 26년까지 계속 영업이익 좋게 유지된다. 사라. TP 12만 원.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네. 근데 하이닉스 26년도 왜 도로암이 탑을되지? 하면서 하이닉스는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겠다. 오케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그 충돌해서 이렇게 가는 폴캐스트는 내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됐어. 아, 이거 이분 애널리스트 폴캐스트에 그 논리적인 게 함정이 있다. 26년 안 보여주면 되잖아. 왜 보여줬어? 그러게요. 26년 거를. 에이. 그리고 26년 거를 어떻게 알아요? 내일 모레 HBM3가 될지 12단이 돼. 8단이 돼. 근데 또 뭐냐면 왜 애널리스트가 장기적으로 안 보고 맨날 단기만 갖고 하느냐고 또 비난을 폴캐스트가 없으면. 그래서 어떤 하우스에서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1년의 반 정도 지나면은 2년치 걸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가 반 지났잖아요. 네. 그럼 내년 거만 예측하면 걔가 페널티야. 무조건 26년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룰이 되어 있는 증권사도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갑자기 막 쫄려서 막 하잖아요. 그럼 대충 할 수도 있어.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26년 신뢰를 못하니 26년 신뢰가 없는데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2분기 실적인데 2분기 실적은 휘스퍼 넘버하고 9조하고 6조 안 나오면 주가 그거만 갖고 안 간다니까. 이게 복잡하니 누가 오케이. 투자를 하겠어? 화장품이나 투자하고 미용이나 투자하고 조선이나 투자하세요. 알겠습니다. 복잡하면 이거 듣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아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아니 상관없어. 나도 목 아프니까 이게 아니, 듣고 싶다고 했잖아. 듣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거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죠. 네, 흐름을 맞추려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그 데이터적으로는 다시 한번 돌려서 좀 천천히 곱씹어 보시면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뭐 지금 신문하다가 넘어와가지고 아까 반도체 얘기하다가 네. 그 얘기하다가 지금 결론 아까 그리고 채팅창에서 위스퍼 넘버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스퍼 그러니까 속삭이다 네. 위스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업계에서 그런 속삭이는 넘버 이렇게는 얘기 못 하거든. 그 루머냐? 루머는 아니에요. 적당한 단어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휘스퍼 넘버를 해. 세간에서 삼성전자 얼마 정도 나올 거래라고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공식적인 숫자 딱 전망치 말고 세간에서 기대하는 그런 숫자들 이런 거를 위스퍼 넘버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너무 길잖아. 단어가 그렇게 길면은 그거 어떻게 설명해? 단어라는 것은 적당한 단어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먼저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귀 속삭임 넘버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네네. 오케이. 제가 한번 그거는 어휘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생각을 해볼게요. 네, 오케이. 하창원 부장님 신문 계속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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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게 이제 뭐 오늘 한경에서도 나오고 매경에서도 나왔는데 이 오늘 이제 그 아마존이 아까 조금 브리핑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인디 브랜드들에게 이렇게 막 홍보하는 방법,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해요, 코엑스에서. 사실 아마존이 그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매출을 잘 뽑아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화장품들이 좀 붐이 나올 수는 있는데 또 반대로 오늘 막 너무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아마 위에서 또 뿅망치 때릴 거니까 적당히 올라갈 때 좀 한 번씩 좀 끊어주면서 가야 됩니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그냥 나 산업을 볼 거야 라고 한다면 룸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이 뉴스에서 조금 봤던 거는 그런 식으로 볼 거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OEM, ODM 업체 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엔 이런 플랫폼이 더 많아지고 넓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화장품은 많이 나갈 텐데 우리나라에선 특정 기업들이 인디 브랜드의 OEM, ODM을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든지 간에 출하량만 늘어나게 되면 이 생산을 많이 하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볼 거면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실리콘투처럼 플랫폼을 아예 영위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좀 고가권에서 플레이 하실 때는 좀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 들고
또 여기 또 수출 데이터도 나쁘지 않은 거니까 순환매가 아마 빠르게 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장 초반에 세게 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단기 차익들 잘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K뷰티가 아직 저런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 네. 기대감이 좀 있다. 일단 증권가에서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리포트들 그리고 오늘도 막 수출 지역 다변화가 되어 있다, 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아직은 룸이 더 남아 있겠다라는 부분으로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속도가 네, 산업이 가는 거랑 주가 가는 거랑 이 괴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보셔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화장품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그거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올랐고 글로벌적으로 잘 팔리고 수출 데이터 좋고 실적 잘 찍히고 그리고 핫하고 그쵸. 우리나라가 잘하고 다 그냥 주가에 녹아 있다. 어느 정도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뭘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중요하죠. 네, 오케이. 네, 추가적인 모멘텀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위스퍼 넘버는 많은 분들이 좀 지어주고 계신데 쑥떡쑥떡 넘버, 카더라 넘버, 뭐 이런 카더라가 좋네요. 카더라 실적. 근데 그렇게 하면 뭔가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찌라시도 있었는데 찌라시의 개념은 좀 아니에요. 찌라시 아니지. 어감이. 찌라시 아니야. 카더라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카더라는 것도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비공식 숫자. 그렇죠. 비공식 숫자인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카더라 비공식 숫자 쑥떡쑥떡 여러분 마음대로 부르시고 개념은 이해하셨죠? 개념 이해했으면 됐죠. 우리끼리 한번 쑥떡쑥떡 할까? 쑥떡쑥떡. 쑥떡.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스퍼 안 쓸게. 다음 기사는요. 네, 다음 기사는 요 이제 예비 전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죽하면 기업들이 이제 전력이 곧 리스크다라는 뉴스까지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 계속적으로 전력에 대한 이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들 그리고 그런 관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름철에 전력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핵심이 여기 반도체 부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에서 이 전력 사용량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AI 쪽이 점점 확대가 되면 이 전력 소모량이 점점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과연 어떻게 다 커버를 할 거냐?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떤 얘기 나오죠? 전력만 또 늘려야 되는 거 나올 거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또 11차 뭐 전력 계획에서 또 추가가 될 거고 그럼 정부 정책발로 또 이제 뭔가 인프라 얘기 나오면 전력기기나 전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좀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리포트들 또 대원전선이 전거래일에 미국발 뭐 이제 내년에 결과치 나오는 거 좀 테스트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뭐 이런 수요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것도 아마 이런 것들 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 한 기만 멈춰도 전력이 바로 그냥 맞아요. 박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본다면 분명 에너지 생성과 또 전력과 전선 쪽은 앞으로도 계속 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산업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력에 대한 니즈가 진짜 계속해서 상반기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죠. 이어져 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 열 관리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결국은 그게 내년에도 이게 계속해서 테마와 핵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브랜도님께서 본부장님 외국계는 하이닉스 영업이익 26년을 안 꺾이는 것으로 보는데 왜 국내와 전망이 크게 다를까요? 노무라나 시티 모두 26년 45조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 가지고도 얘기할 게 많긴 한데. 네. 그거는 블로그에서 할까요? 복갑시다. 배불러서. 아니 하시다가 그렇게 넥타이 벗으시면 더우시죠? 근데? 덥죠? 오늘 덥네. 평상시에 저거 안 껴서 그래요. 그렇구나. 거의 끝날 때 됐어요. 네, 더운데 일단은 길어지나요? 짧게. 외국계는 기본적으로 IB랑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이 IBT나 무슨 공매도 연관이 없고요. 걔네들이 오히려 피로하게 하는 것이 더 많고 외국계는 IB랑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래러지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래러지스트가 좋게 전체적으로 2, 3년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IB하고 관련되는 이슈가 되면은 긍정적인 톤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단기적인 건 지가 알아서 하는데 그러면 26년 꺾일 것이 말 것이냐? 그 자기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PC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모든 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팀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을 틀면요. 그게 맞을 때도 있는데 큰 흐름 쪽에서 계속 가요. 근데 국내 하우스는 자기 리스폰스빌리티 혼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리소스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스튜어디스가 전략 담당자가 야 이렇게 다르지 않아? 20년에서 너 왜 갑자기 너는 왜 꺾인다 그랬어? 이런 아규먼트를 해가지고 스튜어디스가 아니면 리서치 센터장이 그 애널리스트를 찌러 누워서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외국계는 짧아서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외국계 애널리스트 나와서 아니라고 얘기하다. 그럼 신뢰도는 어디 거를 우리가 더 무게? 근데 문제는 전 세계의 그 매크로를 누가 좌지우지하지? 미국이요. 그러니까 때로는 걔네들이 갈 때 강세장에서는 엄청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 그 엄청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부작용 보면 그 다음에 꺾일 때는 대책 없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할 때 특히 하이닉스 같은 삼성은 안 갔기 때문에 올라갈 룸이 좀 더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이닉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내년도 40조가 나온 것도 중요한데 내후년도 안 꺾인다는 컨센서스가 일부가 아니고 그렇게 잡혀가야지 목표 주가가 35만 원, 40만 원으로 가면서 실제 주가는 30만 원을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누가 맞다는 건 볼 수는 없지만 성향이 다른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요거는 또 블로그 가시면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러빙센트님께서 명앵커 오니까 버럭하시네요. 김장현 본부님. 그거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네. 사람이 다르다고. 제가 좀 열불나는 화딱지나게 하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네네네.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그 약간 그런 것도 있지. 그 상대에 따라 제가 달리합니다. 저는 어떤 상대인데. 아니 여성하고 남성하고 다르고. 그건 맞을래요? 근데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근데 어떤 상대입니까? 솔직하고 끌어내는 거는 명확한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로. 저는 우리 구독자 하나 보고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몇 대 맞더라도 진짜 괜찮아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끌어내요. 역시 너무 잘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자본부장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좀 볼까요? 네네. 코스피가 1%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까 장중에는 1.1%, 1.2%까지도 빠졌어요.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수싸움을 좀 하는 것 같아요. 1% 내외에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까는 조금 말을 아꼈는데 지금 선물 매도가 강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금융주들이 기관도 좀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 왜냐면 이게 반도체도 같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기에 대한 이런 차익들, 어떤 배당에 대한 차익, 오늘 배당락 1위거든요. 배당락이죠. 삼성전자 맞아. 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근데 지금 정도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말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전혀 회복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배당락 관련돼서 좀 단기적인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 장중 집계로 보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순매수 1등이에요. 삼성전자 870억, 하이닉스가 300억 사고 있고 오히려 순매도 기관에서 매도 1등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금일 이제 이 파생에 대한 부분들과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배당락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가 같이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하나만 소개시켜도 돼요? 네, 짧게? 좋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를 덕산 테코피아. 테코피아 사실 어저께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오르잖아요. 어저께 바빠서 얘기 못했어. 네네. 자꾸 저를 억누르면은 네. 정보 나갈 게 하루 늦게 나가. 어제는 제가 없었는데? 민트가 오늘 농담이야. 오케이. 농담. 덕산테코피아 오늘 6% 오릅니다. 어제 말씀하셨으면 좀 이게 좋았을 텐데. 그 원래 반도체 소재하고 OLED 소재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소재, OLED 소재 갖고 해가지고는 반도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예요. 작년에 적자였고 1분기도 적자고 2분기도 적자인지 모르지만 별거 없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이미 그러니까 1조가 넘었어요. 주가 보시면 한번 보세요. 덕산테크가 올려주시겠어요? 덕산 네오룩스 뭐 들어보셨죠? 덕산 네오룩스 알죠. 그런 그 같은 반개 회사인데요. 주가가 보시면 이렇게 쉬다가 올해 들어와서 좀 올라갔죠.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도 확 올라갔잖아요. 이게 본업은 반도체하고 OLED 쪽에 그 이제 소재인데 OLED는 그 덕산 네오룩스 이런 거 지네들끼리 하는 거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누가 관련되면 낸드 쪽에 관련돼 있어요. 그 낸드 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적은 아직 안 나오거든요. 핵심 뭔지 아세요? 핵심은 얘네들이 뭐죠? 전해. 전해액. 그러니까 우리
엔캠 이런 쪽이에요. 그 비즈니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캐파가 증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 6만 톤 정도가 준비돼 있고 이것이 곧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내로 12만 톤 더블로 잡힐 것 같아요. 준비가. 오케이. 그러면 돈 많이 안 들거든요. 돈 다 됐으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대략적으로 1조 넘는 매출이 나올 수 있다. 내년도에 가능하다는 이론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그거 다 근데 문제는 이거 6천억에서 1조 되는데 그 커스터머 확정됐어? 확정됐다가 회사가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죠.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거 위스퍼 넘버가 아니고 위스퍼 트렌드로 이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1조 넘버 이상 나오면은 그 마진이 한 10%에서 나오니까 그다음에 기존 비즈니스 나오니까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뭐 시나리오입니다. 좋으면 한 1,몇백억에서 2,000억, 1,몇백억 정도의 이익은 어느 순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딱 보고 1조로 보면은 싸죠. 그런데 넘버가 지금 안 나와. 그리고 확정되는 거는 아직 몰라. 확정된 게 언제 나올지 몰라. 근데 이런 주식은 간다고. 지금 지난 분기 실적이 어땠는데 지금 올해 이번 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30%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이런 걸 하라는 건 아닌데 이런 거 휘스포를 하려면은 기동량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예. 지금은 그런 주식이 가는 겁니다. 덕산 네오룩스. 근데 리포트가 나오면 아마 올라갈 거예요. 리포트 네. 안 나올 겁니다. 애널리스트가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이런 거 딱 뭐 섹터나 뭐 종목이나 하나 또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아니면 마무리하고. 저는 뭐 오늘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 지금은 주도주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 순환매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른 데 안 보시고 그냥 좀 집중해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새로운 종목 물론 공부해서 하는 것 좋지만 결국에는 뭐 이제 이 또 실적 시즌 들어오고 하면은 수급이 괜히 많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급이 많이 있는 쪽에서 있어야 내가 어쨌든 위든 아래든 소외받지 않아요. 항상 시장의 중심에 있는 산업군에서 지금은 저는 그렇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황에선 지수 고가권이잖아요. 여기서 더 못 올라가면은 사실 마이너스로 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럼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주도주 안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공부는 하시되 매매는 꼭 이 주도주 무조건 시장에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군 안에서만 오케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화장품, 반도체, 조선주, 약간 네. 자동, 그런 화장품, 거에 반도체, 조선, 자동차까지 이렇게 방산, 방사는 모르겠지. 방산 빼고 얘기하자면 자동차? 네, 자동차 이렇게 실적 나오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 나오면은 미용기기 실적이 수출 데이터 잘 나오면 좀 쉬웠거든. 미용기기. 그쵸. 그게 먼저 튈 수도 있다. 미용의료기기 다음 실적 주일지 다다음 주일지 모르지만 그거 좀 눈에 보이더라고. 잘 쉬워가지고. 나오면은 네. 조만간 네, 미용의료기기가 한 번 좀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조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네, 그 계속 뭐 근데 화장품, 네, 이 정도로. 두더지로 나왔던 화장품은 또 종목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지 좀 쉽지도 않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봤을 때 네. 오전에 지지부진한데 딱 점심 먹고 와가지고 갑자기 팍 튀어가지고 좀 빨간불로 끝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기대를 가지고. 그저께 전략후가 어저께는 전략후가. 저녁에 안 쫓아가고 네, 그러니까요. 오늘은 많이 흔들리면 그거만 살짝. 많이 흔들리면 살살살살. 근데 위에 꼭다리는 삼성하이닉스 못 가면은 막혀 있고 오케이. 뭐 이런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빨간불로 오후에는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트랑 네. 또 이렇게 세 분이서 오손도손 또 진행하는 거. 민트한테는 맞을래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네. 때릴래요 그럴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웃으면서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네. 맛동사는 없고요. 이따가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 화이팅 하시고 수익 많이 내셔서 이따가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